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렇게 성철 스님처럼 맨날 이러고 있으면 행복이 막 찾아올까요? 막 행복감이 막 차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요, 사상, 철학, 종교가 필요합니다. 사상, 철학, 종교가 한 인간의 정신세계의 운용 프로그램 역할을 합니다. 우리 컴퓨터에 운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각각 그걸 깔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연산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정보를 처리하게 되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종교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 판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사상, 철학, 종교를요, 사실은 좀 좋은 거를, 그리고 좀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좀 안 좋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동덕여대 사태죠. 이 동덕여대 사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사상과 연결되면서 군중이 돼버리고 폭도가 돼버리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돼버렸습니다. 네, 사건의 개요는 이렇죠. 2014년 11월 7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논의 단계가 시작됐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새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일부 안 좋은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전환이 확정됐다. 이제 남녀공학이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강력한 시위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언론들이 처음에는 중립적인 자세, 아니면은 학생들을 조금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시위가 격화되고, 그 다음에 뭐 학교의 피해가 커지니까 언론들이 살짝 태도를 바꿔서 학생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수준도 폄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저 젊었을 때는 꽤나 괜찮은 명문대학이었고, 그 대학에 이 여자친구 있으면 되게 부러웠습니다. 네. 동덕여대 지금도 뭐 누가 폄하하는데 뭐 등급 5등급 정도 되는 쩌리들이 가는 학교다. 아니요. 실제로 입결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서울 안에 있는 명문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뉴스 보시면서 저것들이 무식해서, 저것들이 못 배워서 저러는구나. 아닙니다.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선동당해서 군중이 되고, 개인이 군중이 되고 군중이 폭도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837년 샤를 푸리에가 처음 만든 용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 운동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여성이 가축 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죠. 그 시대에 그냥 단순히 성적 놀이개, 아니면은 자식을 낳아주는 도구,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도 없고 재산을 가질 권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없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죠. 그냥 아무나 예쁘고 건강한 여자라면 아무나 그냥 채가는 놈이 임자고, 또 그 자기 물건처럼 생각해서 그 여자를 놓고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결투를 벌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소나 양 정도 취급을 받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상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성인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같은 인간인데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도 없고 재산받을 권리도 없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도 못하냐. 하게 해주자. 우리 불평등한 것을 고쳐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살아있는 철학이 될까요? 살아있는 사상이 될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촌스러운, 이제는 폐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5살 때 입었던 반바지를 25살 돼서 다시 입으려고 거기다 발을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아닌가? 지금 자유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 곽강받고 또 그것이 개인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갑자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럼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칼 마르크스가 쓴 공산주의 선언이 18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은 오히려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보다 10년 전에 나온 철학이에요. 사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촌스럽고 얼마나 오래된 사상입니까? 그러면 아직 이 미해결 과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아직도 살아있다. 우리는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유리천장들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똑똑하고 지적인 여성분들이 이 유리천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유리천장이 없을까요? 유리천장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학벌, 외모, 지역에 따라서 깰 수 없는 그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유리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러는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왜 여성들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유리천장에 가로막혀서 위로 더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건 대단한 편견입니다. 그 또한 편견입니다. 그리고 동등하기를 원한다며요. 동등하기를 원하면 남녀공학이 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어차피 학생 수는 줄고 있고, 그리고 입결 조금 낮아지고 있으니 학교 차원에서도 남녀공학으로 해서 학교 수준을 더 올리자.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동등한 수준에서 남자들과 경쟁하는 거? 근데 왜 페미니즘을 강력한 구호로 내세우면서 이 시위를 주동한 분들이 왜 이거를 막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일단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정한 페미니즘은 동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건가요? 나 약자니까 더 보호받아야 돼. 나 약자니까 여대가 자꾸 없어지면 안 돼. 왜? 우린 약자니까. 그거부터가 패배자 마인드 아닐까요? 진짜로 유리천장은 어디나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극복해서 성장을 입든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제도를 개선해서 후배들이 나처럼 고생 안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 오너, CEO가 되든 아니면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2년제, 4년제 나오신 분들이 대기업에서 사장도 되고 이사도 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정말로 길을 만들어주고 정말로 선배로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귀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물이 져가지고 여성이니까, 뭐 전라도니까, 경상도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각 다 따져보면 다들 핸디캡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존재하는 그런 유리천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나가는 것이 성장이고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러면 너는 그럼 남성 우월주의자냐? 아니요. 저도 대학 때 이 1993년에 이 영화 피아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인 캠피언 감독. 지금도 페미니즘 영화의 아주 명작으로 꼽힙니다. 저 그거 보고 대단히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단지 경쟁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약자여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폭력 사태, 이 군중이 되고 한 개인이 군중이 되고 군중의 폭도가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가정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남성들이 막 우월주의여서 막 내 맘대로 막 하고 갑질하고 이러나요? 아니요. 그랬다가 큰일 나죠. 예, 재산 다 뺏기고요. 자식들도 못 볼 겁니다. 네, 대한민국 그렇게 됐어요. 예, 저도 아이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러면 퇴근하면 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요. 그리고 조용히 찌그러져서 서재에 앉아가지고 글 쓰고 책 보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뭐 마트 가야 된다 그러면 쪼랄쪼랄 쫓아가서 짐 들고 오고요. 네, 뭐라고 뭐 아이 학원 결정하는 거 한마디도 못합니다. 뭐 돈 쓰는 거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네, 어쩌다가 뭐 옷 사주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옷 사러 가고 쇼핑 갈 때 꼭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뭐 너도 살래? 그러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어. 먹으러 가자. 뭐 이래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되려면 모든 남자들이 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사회적으로도 여성 대통령도 나왔고요. 지금 대기업에서 여성 이사님들 많으세요. 전문직들도 많으시고요.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약자여서 나는 유리천장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미리 전제 짓고 패배자 마인드로 뭉쳐가지고 군중이 되고 폭도가 되지 마세요. 충분히 좋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원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성과 여성이 어떤 문화적 상징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여성은요, 이 개인의 평균 가치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동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주로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뭐 곡식을 만든다든지, 그죠? 곡식을 다루고 또 자식을 낳고 뭐 이러죠. 그래서 개인의 평균적 가치는 낮지만 거기서 탁월한 누군가 한 명이 나온다 그러면 존재만으로도 추앙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름답고 지혜롭다면 여신이 됩니다. 그것이 여성의 특성입니다. 생물학적 특성이고 문화적 특성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해야죠. 그 다음에 노동해야죠. 노동의 강도가 크죠. 물론 여성들도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노동이 훨씬 더 크죠. 뭐 성을 짓는다거나, 그죠? 밭을 정말 크게 간다거나, 뭐 이럴 때 남성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의 가치는 평균적으로는 여성보다는 높습니다만 성과가 나쁘거나 결과로 증명하지 못했을 때에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운명이 남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계속 그것에 대해 압박감이 무의식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돌도 보면 뭐 여배우들 보면 그냥 드레스만 입고 나와도 막 우와 여신이다 여신이다 그러죠. 근데 남자들 보고 정말 막 남신 그런 거 잘 못 봤잖아요. 그죠? 제우스의 재림이다 뭐 이런 거 잘 못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이 이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소수의 몇몇이 모든 것들을 좀 다 가져갈 수 있구나. 어떤 경제적 이득,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인기,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소수한테 집중되고 남성들은 조금 더 거기에 비해서는 평등하구나. 이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예쁘고 더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사상과 철학, 종교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져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릴게요. 인공지능이 판치고 있어요. 그죠? 데이터,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계속 무리짓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철학은 개인주의와 실존주의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살아있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는 나 스스로 누구한테 선동당해서 군중이 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AI에 의해서 그냥 물이 지어져서 아 쟤는 여대 나오네. 쟤는 수원에서 태어난 아이, 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군중으로 묶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유리 천장이 아니라 유리 큐브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남자들을 또 여자들을 무리져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내 개인의 성장과 행복에 절대로 도움이 될 일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오늘 월요일 날 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